똑같은 음식, 똑같은 운동,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번에는 고혈당이 될까? 왜 이번에는 저혈당이 될까?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드디어 탄수화물 시리즈 4탄,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른 인슐린 주사 용량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 전에 인슐린 주사 용량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우리 일형당뇨인은 24시간 혈당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용량으로 주사를 맞으면 혈당 관리를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인슐린이 좀 빨리 떨어져서 며칠 병원을 빨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혼낸 적이 있거든요. 너 마음대로 인슐린 주사 용량을 늘리거나 그러면 너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저를 혼낸 적이 있어요. 물론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는 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내내 일형당뇨인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형당뇨인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개개인마다 근육량, 운동량, 먹는 식습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값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실패와 경험이 나를 더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나는 인슐린 주사 맞는데도 고혈당, 저혈당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고요. 실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지금은 인슐린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22년 전 발병 초기에는 하루 한 번만 맞는 중간형 인슐린만 있었어요. 참 관리하기 힘들었죠. 그리고 속효성과 지속성이 나오고 하루 4회 요법을 시작한 게 란투스가 나온 한 2005년, 6년 이쯤이에요. 저는 평균 이상의 근육량이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22년 전 체중이나 근육량이 지금과 변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가 초기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취업 준비할 때,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때와 지금의 저의 인슐린 용량은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 주사 맞는 시간도 변했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꾸준함, 성실함이거든요. 암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바뀔 수 있다. 우리가 힘들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음식, 똑같은 운동, 똑같은 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번에는 고혈당이 될까? 왜 이번에는 저혈당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탄수화물 개수와 교정 개수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인슐린 주사 용량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쓸데없는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제가 현재 인슐린 주사 어떻게 맞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저인슐린, 지속성 인슐린 주사 맞는 것부터 살펴보면 정상적인 췌장은 하루 종일 일정량의 인슐린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뇌와 많은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소량의 인슐린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있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당뇨인의 경우 전체 하루 인슐린 분비량의 40에서 60% 정도, 절반 정도를 기저인슐린, 24시간 동안 일정하게 분비되는 인슐린으로 자동으로 혈당이 조절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모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성 인슐린, 기저인슐린을 하루 한 번 맞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기저인슐린 용량의 목표는 새벽 저혈당이 안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밤 12시부터 새벽 한 4시 정도까지가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의 분비가 최대한 억제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그 시간대에 인슐린 요구량이 가장 낮고 이때 인슐린 작용이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새벽 저혈당이 안 나오는 인슐린 용량을 찾는 게 목표예요. 저는 현재 지속성 주사 기저인슐린을 트레시바를 맞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제품이죠. 트레시바 맞기 전에는 란투스를 맞았고 한 4, 5년 전쯤에 트레시바로 바꿨어요.
란투스와 트레시바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란투스가 트레시바보다 초기 작용 시간이 1시간 정도 조금 더 느리고 지속 시간은 조금 더 짧아요. 반대로 트레시바는 초기 작용 시간은 빠르고 지속 시간은 조금 더 길어요. 지속성 인슐린의 인슐린 작용이 거의 이렇게 완만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최대 작용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기저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이 야간 저혈당의 위험을 낮춰주죠. 아침에 주사하면 최대 작용 시간이 낮 시간대가 되거든요. 반대로 주사 맞은 지 24시간 즈음이 되면 그 약효는 크게 감소해요. 트레시바의 경우 48시간까지도 약효가 간다고는 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제 몸이 느끼기에는 란투스보다는 긴 것 같아요. 하지만 트레시바도 24시간 즈음이 되면 저의 경우에는 약효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기저인슐린 맞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아침에 기저인슐린을 10단위를 맞았고 오후에는 굉장히 평탄한 혈당이 유지됐는데 새벽에만 이상하게 항상 저혈당이 나온다. 그럼 기저인슐린 용량을 줄여야 해요. 기저를 줄이면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혈당이 높은데요? 그건 식사 인슐린, 볼루스 인슐린으로 조절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기저 인슐린은 공복 혈당, 새벽 혈당을 기준으로, 그리고 아침 혈당을 기준으로 용량을 설정해야 해요. 그런데 저는 새벽에는 저혈당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꼭 고혈당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밤 늦게 뭘 먹지 않았거나 저녁 식사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과도하게 먹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새벽 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 5시부터는 우리 몸의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과 교감신경 작용이 활발해지고 혈당이 올라가요. 어쩌면 새벽 현상,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이걸 좀 주의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저혈당이 없고 아침 공복 혈당이 80에서 130 정도로 될 수 있는 기저 인슐린 용량을 찾는 거예요. 한 번에 하루 해보고 찾는 건 아니고 2, 3일 정도 평균적인 혈당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 인슐린 10단위를 맞았는데 3일 동안 평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았다. 그럼 처음 기저 인슐린 용량의 10% 정도를 늘리거나 아니면 2단위 정도를 늘려서 또 3일 동안 평균 아침 공복 혈당을 보는 거예요. 반대로 새벽에 저혈당이 나온다. 그럼 저혈당 반동 현상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소모기 현상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아침에 고혈당이라고 인슐린 용량을 늘리면 안 되고 반대로 인슐린 용량을 10%나 2단위를 줄여서 8단위를 맞고 3일 정도 또 혈당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맞는 기저인슐린 용량을 찾으면 되고요. 제 경우에는 3년 전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엔 트레시바 9단위 아침 식전에 맞았어요. 아침에 맞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작용 시간이 낮 시간대이고 새벽 저혈당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10년 전에는 저는 란투스를 9단위 맞았었고 그때는 란투스를 저녁 식전에 맞았어요. 그때는 저녁에 란투스를 맞아도 새벽 저혈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트레시바로 바꾸고 새벽 저혈당이 생겼거든요. 트레시바가 작용 시간이 란투스보다 살짝 빠르고 저는 저녁 식후에 운동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전에 기저 인슐린을 맞으면 운동 효과하고 기저의 최대 작용 시간이 아마 새벽에 겹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으로 기저 인슐린 주사 시간을 옮기고 그러자 아침 공복 혈당의 범위 내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트레시바를 11단위를 맞고 있고 아침이 아닌 오후 4시쯤에 맞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회사 10년 차가 넘어가면서 일이 엄청 많아졌고 야근과 출장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하고 있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녁 식사도 좀 늦어지고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날이 많아서인지 새벽 혈당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숙면을 또 취하지 못하게 되고 아침 공복 혈당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기저 주사를 맞으면 새벽이 기저 효과가 가장 낮은 시간대가 되는데 저는 활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밤 늦은 시간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새벽에 기저 인슐린 효과가 더 저에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녁 식전으로 기저인슐린 주사를 저는 시간대를 좀 옮겨봤죠. 그러자 새벽 고혈당은 없어졌는데 대신 저녁 바로 식전 5시부터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인슐린 시간을 4시로 조금 한 2시간 정도 당겨봤어요. 점심 먹은 후에도 저는 회사에서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지방을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이상 3시 한 4시 정도가 되면 점심에 먹은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4시 정도에는 기저인슐린 효과가 좀 줄어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저인슐린을 4시 정도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 현재는 저녁 식전도 괜찮고 새벽 혈당도 평탄해졌어요. 그리고 오후 4시에 기저인슐린을 맞으면 사실 최대 효과가 새벽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후에 기저를 맞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야근도 많고 저녁에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편집도 하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바꾸고 나서 새벽 고혈당도 많이 없어졌고요. 새벽 저혈당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오후 4시에 기저인슐린 주사 맞는 걸 좀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조금 줄어들고 저녁 식사도 좀 일찍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공부도 끝내게 되면 그러면 전 다시 저녁 식전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아침에 기저인슐린을 맞을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기저인슐린 잘 맞고 계시나요? 새벽 저혈당, 고혈당, 숙면을 방해해서 아침 혈당을 높이죠. 제가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 편은 아니거든요. 한 6시간 정도 자면 자연스럽게 좀 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저인슐린, 이건 숙면을 취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새벽에 내가 자면서 혈당 변동이 크다면 기저인슐린 용량이나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 지속성 기저인슐린 얘기만 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어쩔 수 없이 초속혈성 식사 볼루스 인슐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인슐린 용량과 주사 시간은 정말 참고만 하시고 많은 경험과 실패를 해보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실제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잠깐 하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슐린 1단위가 처리할 수 있는 제 탄수화물 개수는 아침에는 11g 정도, 점심에는 15g, 저녁에는 13g 정도예요. 그리고 고혈당을 추가로 내리기 위한 교정 개수, 저의 인슐린 민감도는 30에서 40 정도고요. 물론 이건 기본값이고 음식에 포함된 탄수화물 용량, 그날 나의 컨디션, 몸 상태, 식후에 할 운동량에 따라 10에서 20%를 조절해서 초속혈성 인슐린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요. 기저와 초속의 비율은 3대 7이나 2대 8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조절했을 때 TIR이 가장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기저는 11, 그리고 초속은 아침, 점심, 저녁 29로 2.7대 7.3 정도로 비율이 아주 좋죠? 적절한 비율인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1형 당뇨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다른 유튜브 채널 당뇨신에 자주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인스타도 팔로우 해주시면 매일매일 혈당관리 그리고 1형 당뇨인도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